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 연준이 공개한 8월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여는 담당 지역 12곳 중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지역이 9곳으로 집계되면서 직전 보고서 대비 4곳 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에선 소폭의 성장세가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약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 해고는 전월 대비 소폭 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WTI가 배럴당 69.2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7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연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미국과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2%가량 역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도 전분기 대비 1.4% 감소하면서 2021년 3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기 둔화와 그리고 고용 냉각 우려에 다우만이 소폭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우선 연준의 8월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12개 공역 중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된 곳은 9곳으로 직전 대비 이 4곳이나 늘게 됐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졸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구인 건수는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해고는 또 소폭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에 연준의 9월 B컷 가능성은 이 전일 38%에서 이날 45%까지 대폭 올라갔는데요. 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지만요. 이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기엔 다소 부족했고요. 또 국제 유가는 수요 둔화의 우려 속에서 WTI가 드디어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인텔을 제외한 반도체 전반이 전날의 낙폭을 일부 되돌린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의 판매 호조 소식에 4% 이상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발 침체 공포에 3% 이상 내리게 되면서 약 한 달 만에 2,6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 오늘은 다행히 1% 이상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현재 2,600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이 시각 매물 팔아내고 있는 유가 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는 약 3.7% 이상 강하게 내리면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1% 초반대의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74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 이틀 연속으로 6조 원대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날의 낙폭을 일부나마 다소 되돌리고 있는 양대지수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을 앞두고 전염병의 재확산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기존의 코로나19와 엠폭스를 제외한 치매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코스닥이 1,500, 한 30개 정도가 빠졌고 종가는 1,500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역대 코스닥 종목 하락 순위 2위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미국은 조정은 여전히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도 8시 때 하는 방송에서도 미국 조정이다 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종목 개수가 근데 하락폭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 8시,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9시
55분 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미국 시장의 음봉을 보면은 자 차트를 볼게요. 미국 시장의 음봉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아직 정신 차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2, 3일 정도는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어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는 또 사라집니다. 또 사라졌다가 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백 번 들을 겁니다. 떨어졌다 올라갈 때도 들을 거고 떨어질 때도 들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밀린 거예요. 다우존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밀린 겁니다. S&P 500도 올라갔으니까 밀린 것뿐이에요. 여기도 올라갔다 밀렸고 여기도 올라갔다 밀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스권 정도만 보셔도 여전히 상승장이고 여전히 강하고 맞고 신고점으로 돌파할 텐데 그래서 바로 넘어갈 거냐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갈 거냐 이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얘네들이 이제 조정받겠다는 시그널을 줬으니까 조정은 맞는데 이 조정이 지금 끝났느냐? 오늘 지금 우리나라 종목도 잘 움직이는데 끝난 거냐? 끝나긴 어딜 끝나요? 아직 2, 3일 정도는 다시 재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 박스권이잖아요. 하락장으로 박살내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도 저럴 거라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막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공포를 줬지만 시장이 어쨌든 제가 드렸던 종목은 어제 다 좋았잖아요. 샤페론부터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테마주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미국보다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여기 전저점은 안 깨질 거예요. 여기는 안 깨질 거고 다시 들어주는 척하고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어차피 밀리면 다시 또 올립니다. 왜? 미국이 올라갈 거라서. 미국도 반등을 만약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거든요. 강하진 않아요. 플러스 0.13인데 저는 다시 재차 또 밀릴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최소한 2, 3일 정도는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도 올라갈 거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아침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제가 아침 방송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 얘기했죠. 오늘. 요게 만약에 오늘 밤에 요만큼 올라간다.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대밀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고 올라갈 거면 팡 하고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3%, 4%짜리 이렇게 폭등.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얘네 따라서 바닥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적당히 2, 3일 정도는 다시 재밀릴 수가 있고 밀린다고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어차피 신고점 가요, 미국은. 어차피 신고점 갈 거니까 밀린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 2, 3일 밀린다? 저점 매수하면 돼요. 근데 2, 3일 꼭 거기까지만 밀리고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장 일주일 봅니다. 7일. 7개 캔들. 정확히 따지면 5일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하고도 이틀 더. 그러니까 일주일 반. 그러니까 최장 그 정도 미국 시장이 안 움직이면 그때는 저점 매수 절호의 기회고 지금은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최소 2, 3일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이슈가 많이 되면서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주가 확 따 지금 그쵸? 막 상한가도 보이고 막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안주, 딥페이크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도 움직이지. 물론 일부만 갑니다만 거기다 지금 IT 섹터도 어제 많이 빠진 게 미안해서 그런지 IT주들도 움직이지. 하여튼간 뭐 시장이 웃겨요. 하여튼간 어제 그럴 거면 빠지질 말든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 흔들어 놓고 오늘은 어제 빠졌던 거에 되돌림 현상에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1247개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안전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인데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금리 인하 수혜주가 그냥 제약바이오다. 뭐 생물보안법도 있고 뭐 CDMO도 있고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음 주죠. 다음 주 하여튼 2주 안 남았는데 추석 이후에서 항상 보면 추석 지나면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쌀쌀해져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해지죠. 그럼 감기 환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지금 지방에 지금 응급실 지금 사태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방에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응급실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 면역 떨어진 분들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아니면 신종플루인지 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근데 지금 그런 응급 환자들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못 받겠다. 사람이 없다. 병원에 의사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뺑뺑이 돌다가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들 서울로 몰리는데 그럼 서울은 뭐 지금은 의사 수가 뭐 남아 돕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석 이후에서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의료 공백.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의료 공백 관련 주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면 진단키트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 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테마주의 이름들은 뭐 지금 비만 치료도 강하네요. 올릭스 지금 8% 강세. 샤페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덜 올라가고 있고 대보게레스도 7% 강세.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있고 하는 애들은 지금 딥페이크도 이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붙으면 세력들은 뭔가를 지금 작당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 오늘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최소 앞으로 2, 3일 정도는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도 테마장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 보완주죠.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이 딥페이크 분석 장비 예산에 12억 원가량을 증액했다는 사실이 호재로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이 나와줬었죠.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최근 저희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진단키트주.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엑세스바이오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엑세스바이오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0.7%가량 올라선 6,64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엑세스바이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이름인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엑세스바이오는 엠폭스 관련주이면서 코로나 진단키트인데요. WHO에서 지금 엠폭스 끝났다 얘기 안 나왔죠. 이거 잡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염성도 심하고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딥페이크니 뭐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료 공백 사태니 지금 이것 때문에 해외에 나오는 이슈들은 별로 그렇게 지금 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의료 공백 사태는 정말 그거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의료 체계가 지금 위태롭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2000년도도 아니고 1900년도도 아니고 1800년도도 아니고 지금 2024년도인 지금 이 시대에 의료 공백 사태로 한 나라의 뭔가가 지금 부족하다.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상관없죠. 여러분 뭐 뛰다가 갑자기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 가야 되는데 안 된대. 혹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안 되는데. 아니면 뭐 교통사고 났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큰 사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겨울 되면은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체온이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免疫力떨어져서 감기라든지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뭐가 오는데 의사가 없대요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와. 그럼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기사가 이게 지금 난리가 날까 안 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엠폭스 이슈가 됐든 진단 키트가 됐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그 폐렴 관련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마이코, 뭐 플라즈마, 뭐 폐렴인가? 그거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료기기서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저는 다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거래량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거래가 한번 실려 있고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어차피 지금 테마주도 순환하면서 사서 돌잖아요. 뭐 계속 디페이가 계속 가겠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끝날 거고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시큰둥해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제약바이오로 이슈가 또 생물보안법 이슈로 또 제약바이오도 큰 게 또 움직이면 또 조금만 해도 또 움직일 거고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추석 전후로 해서 움직일 걸 예상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에서 좀 주워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차트 보고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인공 엑세스 바이오 많이 궁금하실 테지만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에 만나본 종목들 현재 상황 어떨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8월 26일 우리기술 2,155원 선에 만나봤고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어서 8월 27일 셀트리온 20만 원, 현재 2.25%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8일 수젠텍 7,000원, 그리고 8월 29일 HK 이노엔 44,000원, 8월 30일 블루엠텍 2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2일과 3일 엄청난 상승률을 안겨준 샤페론 각각 2,220원 그리고 2,20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2일 기준으로는 46.9% 그리고 3일 기준으로는 48.2%에 각각 45%가 넘어가는 폭발적인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어제 만나봤던 우리기술 2,2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어제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샤페론의 약진이 정말 다시 한번 봐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봤던 우리기술 오늘 장에서 추가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그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새로운 주인공 이 엑세스 바이오 현재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기술 어제 드렸었는데 딱 10원 차이로 가격은 안 돌아왔어요. 일단 체코 총리가 일단은 좋은 얘기는 했는데 아직 확신적이다라 했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그래서 어제 움직였다가 어제 한전산업인가요? 한전산업이 강하게 움직였죠. 한전산업이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떨어졌는데 근데 그 기사 나온 이후에서 좀 이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좀 더딘 이유가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 그쪽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원전을 미국 기술 갖다 쓰겠다라는 기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를 뭐라고 그래서 아침 방송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좀 해결이 되거나 뭔가 조금 다른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한수원에서 지금 체코라든지 웨스팅하우스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가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지금 시간 한 14시간 전이니까 어제 장 끝나고 기사 나온 걸 거야 아마. 기사에서 하여튼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 기술 갖다 쓰겠다라는 이상한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제 시간 내에서 그래서 좀 하락도 하고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그래서 결국은 좋게 얘기가 다시 다 마무리돼서 체코 총리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뭐 서명을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서 이달 말에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래서 연달아서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저는 우리 기술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기사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봉 LS 자 대봉 LS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면서 화장품 원료 뭐 그런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지만 아직 비만 치료제 이슈 끝난 거 아니죠. 10월 달에 오면은 판매가 저는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팔았으면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는 그거는 이제 가격이 안 들어왔고 8월 14일 날에서는 우리 기술 가격 들어왔었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절반을 팔고 뭐 절반 이상 팔고 뭐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은데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의 태클이 끝나야 되는데 한수원과 체코 총리나 뭐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래갖고 지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저는 결국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6.4%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거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샤페론 자 바닥주면서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고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뭐 항암 치료 연구하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기술은 없어요. 그냥 연구하고 있대요. 연구 뭐 이슈로 한번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아토피 뭐 그거 FDA 뭐 임상 뭔가 뭐 기사는 뭐 중요치 않아서 뭐 아토피 치료제가 뭐 하나밖에 없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이슈로 최근에 움직였는데 저는 비만 치료제 이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 이슈로 더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48%나 올라왔는데 더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연속적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 마이너스니까 절반 팔고 또 다른 바닥주를 또 공략하면 되죠. 바닥에 있고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이 지금 매매에서는 돈 벌기가 좋은 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엑세스 바이오. 자, 엄청 바닥에 있죠. 엄청 바닥에 있고 뭐 아까 이유는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뭐 PCL도 바닥에 있고 뭐 랩지노믹스도 바닥에 있고 뭐 휴마시스도 다 비슷하죠. 근데 이 모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의 공통점이 앞에 거래가 다 실려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샀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뭐냐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 몇 명, 1,500만 명이라 그랬나? 1,500만 명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샀습니까? 아니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력들은 지금 올 겨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앞에 거래량을 실려놓고 한번 드러났다가 물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죠? 앞에 누가 거래량 들어왔어요. 하나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 뭐 누가 개인 투자자 중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한번 땡겨 올렸다 물렸구나 생각하겠는데 지금 뭐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뭐 미코바이오, 매드, 뭐 시젠, 옥십자, MS부터 해갖고 뭐 많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에 거래 실려놓고 쭉 올라갔다가 쭉 원래 자리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테마가 죽질 않아요.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지. 지금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움직였죠. 오늘도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뭐 제약주가 약합니까? 제약주도 여전히 강해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어제 좀 빠졌다 다시 오늘 조금 반등 주는데 유한양이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로 CDMO, 위탁 생산 판매주들도 강할 거고 그러면 제약주도 강하다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신약 FDA니 뭐니 그럼 진단키트 관련주 얘네들도 뭐 하나씩 다 걸쳐 있습니다. 다 걸쳐 있는 애들이라서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거라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쫓아가지 말고요. 어차피 하루 이틀 되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가격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밀릴 때 일단 6,650원, 6,650원 아직 추석 안 됐잖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서 이거를 움직일 걸로 보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서 그 거래가 실려 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죠. 의료 공백 사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아프잖아 아직은 날씨가 이런데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다 감기가 한 번씩 걸리죠. 한 번씩 걸리고 그게 코로나로 걸릴지. 그러니까 코로나도 기사 이렇게 나올걸요. 변종 코로나 이게 더 독하다, 더 심각하다. 뭐 치사율 좀 더 높아졌다, 잘 걸린다, 뭐 이런 기사 한번 나오게 되면 난리 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독감인지, 이게 폐렴인지, 이게 그냥 일반 감기인지, 뭐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야 그냥 뭐 집에서 그냥 해열제 먹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고 노인들은 또 그렇죠. 이게 분명히 올 겨울에서는 이슈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먼저 얘기하자면 거래가 실려서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무슨 뭐 산소 마스크 관련주들 전 또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체온계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해열제 관련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올 겨울에서 저는 또 왜냐면 지금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사태가 마무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곧 추석 이후서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하여튼간 저 거래 실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이슈에 지금 잘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엑세스 바이오 6,650원입니다. 쫓아가지 말고 내려올 때 저점 매수 잘 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바로 엑세스 바이오, 매수가는 6,650원 선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직도 이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 재룡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88,000원에 그리고 20%의 이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AI 고점론 이 엔비디아의 약세가 전력주에도 고스란히 옮겨가는 모습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약 4.7%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어느덧 38,0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전기 전력주 포함한 재룡전기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예상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재룡전기 차트 보겠습니다. 아직 반등을 주겠다는 시그널이 없어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사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단가가 더 싸겠죠.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일단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하락 N자로 빠졌고 올라간 폭의 한 3분의 2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4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때 주워 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많이 빠진 이유는 480%가 올라갔으니까 480% 도로 뱉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고점에서 하여튼 요 폭의 절반 이하서부터는 예측 분할 매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딱 절반부터는. 그래서 지금 88,000원에서 물린 게 비중이 좀 작았다면 예측적으로는 분할 매수가 원래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확인 매수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제 확인 매수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 내지는 이때가 이제 강력하게 매수하는 지점. 그래서 지금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걸 들고 있는 세력들이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얘가 나쁘거나 아니면 이쪽이 뭐 전망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력들이 한 달, 두 달, 석, 넛, 다섯, 그죠? 5개월 올라갔으니까 2, 3개월 빼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다가 결론은 시간이 지나서 한 5개월, 6개월 더 가져가면 올라오느냐?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드리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가 되면 여기서 5개월 걸려서 올라갔듯이 다시 바닥에서 5개월 동안 올라가면 그 가격은 회복할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 사도 세력들이 4만 원까지 혹은 뭐 정말 많이 뺀다고 3만 원까지 빼고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빼버리게 되면 답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양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4만 2천 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랭나자로 그야말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었던 유한양행. 지난 3일 고점을 터치하고 어제부터 다소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이번 주말에 본격적인 7일에 개막이 되는 세계 폐암학회라는 이 상승 모멘텀 한 가지가 더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1.5%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13만 7,400원 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7일 개막할 이 WLCL, 여기 세계 폐암학회에서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비소스포 폐암, 이게 전 세계적으로 85%가 걸리는 게 다 이거랍니다.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약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게 되면 이제 다른 치료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1차 치료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서 FDA 승인도 받고 좋게 지금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게 시장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폐암은 어떻게 보면 암 중에서 되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죠. 암 환자들 보면은 뭐 대장암 아니면 폐암 아니면 뭐 유방암 아니면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걸리는 그 걸리면은 심각하죠. 폐가 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으니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그래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돈도 많이 벌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이고 지금 거래가 실리고 강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얘는 지금 신규 매수는 할 수는 없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데 조정받으면 사야죠. 근데 이분 보니까 꼭대기에서 사셨네. 그러면 이제 각오를 해야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이미 올라올 만큼 N자형 상승 목표치 줬죠. 그러면 여기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10만 원이나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번 매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 14만 2천 원에 공략했으니까 뭐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한 10만 원 정도로 밀렸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4만 2천 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세력들이 많이 사서 떼어 올렸기 때문에 조정이 작고 13만 원까지 눌리다가 다시 15만 원 가고 17만 원 가도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이미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가는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역사적인 신고가는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신고가는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 지금 질문 주신 분, 최근에 꼭대기 사신 분밖에 없어요. 이걸 물린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물린 사람 아무리 사봐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30년에 샀다고요? 안 물려요. 20년 샀다고요? 안 물려요. 10년 전 안 물립니다. 5년 전 안 물려요. 왜?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력들은 무조건 다 수익입니다. 웬만하면 다 수익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꼭대기에 산 사람들만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미 다 털린 거고요. 다 털렸고 없어요. 세력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올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100만 원 팔고 싶으면 1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 팔고 싶으면 1000만 원에 팔고, 문제는 이걸 만약에 1000만 원까지 올렸다. 지금 14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1억이면 뭐 한 100억 벌 겁니다. 1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력들도 이걸 어떻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건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한미약품, 셀트리온 어떻게 넘겼어요? 엄청난 호재로 밀어붙여가지고 개인들한테 결국 넘겨버렸죠. 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생각해봐요. 엄청난 호재로 개인들한테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고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렉나자 뭔지도 몰라요. 폐소 비소세포 폐암 뭐 그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쯤이면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이 무서우면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고, 조정이 안 무서우면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내려오면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추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오늘 장에서 또 보안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매수가가 3,500원, 그리고 1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법무부의 이 예상 증액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왔었던 드림 시큐리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6%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3,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 3,5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자, 드림 시큐리티, 자, 보안주인데 요즘에 이제 그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도 막 지금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지금 난리 나고, 그다음에 촉법, 이게 지금 뭐 기사에는 그래요. 일단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촉법 때문에 법에 걸리질 않죠. 그러니까 막 딥페이크를 막 합성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안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촉법도 지금 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간 복잡하죠. 그래서 이슈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니까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이 이슈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흔들릴 겁니다.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올라가는 테마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잘 끊으셔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났으면 잘 챙기면 되지만 지금 손실 구간이니까 여기서 수익이 날 때부터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증권시장 갔다가 상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엑세스 바이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약 1.37%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 가면서 6,670원 선에 거래 중인 엑세스 바이오. 이어서 양시장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외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1.17% 여전히 장 초반과 동일한 상승폭 유지하게 되면서 2,611선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정말 아쉽게도 장 초반 대비 현재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0.7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현재 73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여전히 외인 수급이 아쉬운 모습 현재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시장 얘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지금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시장 살아난 것 같고 막 그렇죠? 주식 좀 덤벼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시장은요 아직 아니에요. 자, 미국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장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봤습니까? 오늘 뭐 미국 시장 뭐 4%, 3% 폭등했대요? 아니죠. 지금 나스닥 이 상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 그러니까 3%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나스닥이 4%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늦을 게 없어요. 그냥 내일서부터 주식 사면 됩니다. 나스닥이 4% 급등을 한다? 그럼 사면 돼요. 늦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8시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봉을 발생했기 때문에 반등 주는 척을 해도 다시 재하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일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스닥, 코스피 뭐 급등 나와갖고 여기를 감아 올려갖고 세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아 올려갖고 강하게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어제 많이 빠졌던 거 1,500개 빠졌다 지금 1,100개 정도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거고 분위기가 빨간색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뭐 물론 폭등하는 애들은 저기 어디야 그 딥페이크 관련부터 몇몇 애들이 막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시장의 지금 모양을 봐서는 이 모양이 만들면 이거는 한 방이면 또 어제처럼 1,500개 빠집니다. 어떻게? 음봉 하나만 만들면은 또 아수라장되고 또 아비규환 되는 거예요. 음봉 하나 만들면 코스닥도 음봉 하나, 코스피도 음봉 하나면 아비규환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내일 이거 나와 봐봐요. 그러면 일로 떨어지는 걸로 모양이 보이죠. 그럼 월요일 날에 아비규환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돌아서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볼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봤을 때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나스닥 선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0.13, 3% 올라가야죠. 0.13이 아니고 지금 나스닥 0.13 올라가고 다우는 0.05.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아무것도 아닙니다. 쟤네들은 1% 올라가도 또 빠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3일 정도는 무리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그것도 아니고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전에 엑세스 바이오도 지금 어차피 테마주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딥페이크 많이 올라갔다? 왜 그걸 합니까? 하지 마세요. 딥페이크 많이 올라간 건 냅두고 어차피 테만 돌아갑니다. 전고체도 많이 올라가는 애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가는 애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엑세스 바이오도 있고 뭐 시젠도 있고 랩지노믹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은 좀 덜 빠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다시 또 들어 올립니다. 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은 살아있긴 한데 미국 시장이 정신 차리려면 2, 3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 하루는 됐고 2, 3일과 월요일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내일도 확인해야 되지만 월요일까지는 미국 시장 확인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뭐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뭐 화요일 그때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테마주를 본격적으로 잡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빨리 안 나오면 아까 일주일 얘기했죠. 7일, 그러니까 7개 캔들,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한 이틀 더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박스권이고 다시 미국장은 신고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너무 지금 타이밍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조정 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장 지금 급반등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급반등 나온 다음에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 만약 오늘 4% 폭등 나온다. 내일서부터 종목 제가 강하게 여러분 사라고 아주 밀어붙일게요. 오늘 나스닥이 4% 폭등하면. 근데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것들 천천히 주워 담는 느낌으로. 시장 폭락 안 나와요. 그리고 시장 계속 하락장 안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이밍을 안전하게 천천히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서 매매를 할 건가. 요거를 고민하자라는 말씀으로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빠르다. 조금 더 느긋하게 2, 3일만 좀 더 참으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종목들은 엠폭스,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이쪽이 좋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스 정보통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4,4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표적인 PG사 중 하나죠. 현재 이 시각 0.5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9,15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나이스 정보통신. 앞으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 이게 이제 예전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계속 잠수 타고 있는 종목인데 한국 정보인증, 나이스 정보통신 다 그쪽 맥락이죠. 24,400원. 길게 가져가야죠. 방법이 없네요. 계속 하락했잖아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빠진다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손절하라 말씀을 드릴 텐데 전저점. 하여튼간 하락한 지 오래됐고. 그렇다고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뭐가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상승으로 바뀔 때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예를 들어 시젠도 예전에 제가 시젠도 작년에서 이걸 추천하다가 물 먹었다가 여기서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언제 얘기했더라?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이쯤 됐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움직일 줄 알고 추천해놨더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보니까 한 20% 떨어졌죠. 20% 떨어졌다가 이때 와서 올라갔다가 여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 흐름이 필요합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거래에 실리고 뭔가 들어올리는 그리고 얘도 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결국은 들썩들썩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줬죠. 그러니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올라오겠어요. 근데 얘가 뭔가 올라오려고 흙을 밀어내고 계속 올라오고 계속 힘을 내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가 생명력을 보이면서 위로 들어올리는 힘들이 필요한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잠자고 있어요. 들어올리는 힘도 없고 그냥 계속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내밀어둬야 됩니다. 더 빠져도 방법 없어요. 그냥 내밀어뒀다가 얘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시그널을 보이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렇게 거래 실면서 들썩들썩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얘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라 생각하고 그때는 추가 매수를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사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A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3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50%로 다소 높은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또 얼마 전에 바로 이틀 전이었죠. 이 리튬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던 이 A프로. 다행히 오늘은 약하게나마 현재 상승불 켜주게 되면서 7,6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A프로의 향방 너무 궁금하네요. 자, A프로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의 차이점이 큽니다. 뭐냐면 둘 다 2차 전지 관련주죠. 근데 A프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이 93조짜리 거의 그냥 100조짜리 종목인데 LG에너지솔루션은 운영사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기업 얘네들 갖고 있겠죠. LG 애들이 갖고 있겠죠. 순환출자 구조로 어떤 기업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A 프로는 1,000억짜리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설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 총수가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뭐 연기금이 뭐 돈 뭐 1,000억이 아쉬워서 이거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별 잡주죠, 잡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우리나라 운영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벌 기업들이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이거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안전한 것들은 결국 나중에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업은 결국은 올라가요. 왜? 자기네들 돈이기 때문에.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기금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연기금은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갖다 모아다가 투자를 하는데 많이 물렸다. 장 좋을 때 연기금 돈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줬대요. 근데 전혀 안 움직이죠.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1,000억짜리 종목이고, 근데 이제 2차 전지들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LG 에너지 솔루션만으로는 안 되고, 에코프로가 폭등을 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폭등해야 되고, LNF가 폭등해야 되는데 지금 폭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폭등할 때까지. 그래서 2차 전지가 폭등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에서 로봇을 판매를 해서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들 사겠다고 막 홈쇼핑에 막 추석 선물해가지고 오늘 로봇 옵티머스 판매합니다. 뭐 아틀란스 판매합니다. 이거는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홈쇼핑에서 나 이거 사야지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LNF, 에코프로도 안 움직이고 하니까 A프로도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거래도 최근에 없죠. 계속 눌러놓고 있는 종목이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보유만 하셨다가 만약에 9,000원, 10,000원 오면은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잠시 후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서울경제TV 모두 저희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